하루 종일 밖에서 천사 소리를 듣고 온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소한 잔소리에 짜증부터 냈던 적 있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는 세상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거실에 있는 엄마의 물음에는 짧은 단답형으로 대꾸합니다. 처음 본 남에게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라며 웃으며 넘기지만 가족의 작은 실수는 날카로운 빗으로 꽂히곤 하죠.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집에서는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스스로도 내가 이중인격자인가 싶어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런 모습은 성격 파탄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설계한 지극히 본능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왜 그런 걸까? 채널의 철학처럼 우리는 이 모순적인 친절 뒤에 숨겨진 뇌의 생존 전략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밖에 나와 집에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거대한 간극은 사슬 당신의 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돌아온 방전된 영혼일 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친한 사람에게 더 무심해지는지 그 심리적 역설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오늘 저녁 가족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인에게 친절한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가면이라는 생존 도구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나 사회적 관계는 뇌에게 일종의 미지의 영토이자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뇌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비상명령을 내립니다. 평판은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전두엽의 에너지를 풀가동해 감정을 억제하고 예의 바른 말투와 미소를 장착합니다. 이것은 마치 타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미래의 후회를 방지하려는 심리와 비슷하게 사회적 실수를 막으려는 방어기제입니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 당신의 뇌는 엄청난 양의 코르티솔을 소모하며 전투 모드를 유지합니다. 즉, 남에게 베푸는 친절은 공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력을 깎아서 만드는 유료 서비스와 같습니다. 밖에서의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투터에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는 전사와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이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집에 돌아오는 순간 모든 걸 벗어던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갑옷을 벗어도 되는 정서적 안전지대입니다. 가족은 내가 어떤 추한 모습을 보여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깔린 관계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신뢰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무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즉시 사회적 가면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약속이 취소됐을 때 느끼는 안도감처럼 가족 앞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만끽하려 하죠.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던 레이더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이지 않던 거친 말과 무심한 표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족을 완전한 내 편으로 믿기에 가능한 방어 해질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모드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이라는 요새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벌거벗은 본 모습으로 머물게 됩니다. 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내향적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남들에게 친절하느라 배터리를 0%로 만들었다면 집에서의 당신은 강제 종료 직전의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전전두엽의 통제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짜증이 폭발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느끼는 얘기 아니나 숏폼에 중독되는 이유도 결국 이 피로한 뇌의 통제력 상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빌려온 미소를 가족의 평온함을 땔감으로 삼아 불태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말 동안 완벽하게 현실을 잊으려 노력했을수록 가족과의 사소한 소통조차 에너지 낭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 좀 가만히 뇌버려둬 라는 말은 사실 나 지금 충전이 절실해 라는 뇌의 비명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당신이 밖에서 어떤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왔는지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문을 열고 들어온 당신의 차가운 등만 보며 상처를 입게 되죠. 이 간극이 반복될 때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장 아픈 흉터로 남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무심함을 처리하는 방식도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감정 배설형입니다.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가장 안전한 대상인 가족에게 쏟아부으며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의 벽형입니다. 더 이상 말할 기운조차 없어 입을 닫아버리고 가족의 대화 시도를 에너지 공격으로 받아들여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형입니다. 가족에게 완벽한 역할만을 기대하며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비난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투명인간형입니다. 가족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할 필요성 자체를 잊어버린 유형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유형의 옷을 입고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친절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남에게 줄 친절의 10%만 미리 떼어두었다가 현관문을 열기 전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이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야. 가족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빛나야 할 유일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관계를 회복할 더 깊은 마음의 지도로 찾아뵙겠습니다.